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단원으로 넘어가서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단원 중에서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성해 보라는 과제를 제시했었죠. 여러분들이 정성스레 써준 과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확인을 했는데,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이란 즐거운 삶이다 라고 말한 친구가 2명 정도 있었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 이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한 친구들이 아주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뭔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유롭게 사는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유로운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또 친구,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소외된 이웃 간의 관계도 잘 생각을 해 가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어떤 계획을 한번 하고 싶은 어떤 뭔가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했는데, 운동하기, 공부하기는 굉장히 많았고, 구체적으로 문제집을 2권을 풀겠다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 아주 기특하게도 저축하기를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많이 읽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 많이 마시기,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고 있나봐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좀 줄여보자 라는 계획을 세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오늘 선생님이 강의 찍고 있는 요일이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사실상 새해의 첫 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차분히 한 가지씩, 너무 거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한 가지씩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고통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안고 삽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고통이 존재하고, 어떤 누구도 살아가면서 고통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신체적 고통. 신체적 고통은 말 그대로 몸에 생기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책을 읽다가 종이에 손을 베었어. 이것도 사실 신체적 고통이죠. 그런 사소한 고통을 포함해서 큰 질병이나 아니면은 사고, 이런 것들도 나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죠. 이런 신체적 고통도 피하면 참 좋겠지만,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건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아닙니다. 자, 2번째,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자, 신체적 고통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정신적 고통도 신체적 고통에 버금가는 그런 괴로움을 줍니다. 신체적 고통에 비해서 정신적 고통은 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고통이죠.
그래서 뭐 정신적 고통의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것들은 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원인을 조금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첫 번째는 나의 선택과 그리고 의지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하는 것, 알고도 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1번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통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와 같은 외부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하거나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이제 관행이죠. 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관행은 나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학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각자 느끼는 바는 다르겠죠. 그런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나 아니면 제도와 같은 그런 것도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관행과 제도는 아닌데, 외부에 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잘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외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감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쵸?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심이나 집착과 같은 내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욕심이나 집착은 뭐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쟤는 시험 공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성적이 좋네. 그리고 쟤는 얼굴이 예쁜 것 같고 잘생긴 것 같은데 나는 못생긴 것 같네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이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짜 괴롭고 우울하고 그리고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좌절감이 들 때 불교에서 얘기한 것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는 내가 잘못된 어떤 욕심을 갖거나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반성을 해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고통의 그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은 추가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들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만 한번 확인을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맹자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맹자의 이야기가 선생님이 마음이 힘들 때 되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며 행함에 그 하는 바를 실패하게 하고 방해한다. 이것은 하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참을성을 키우게 하고 능력을 개발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조금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항상 밝고 명랑하기 때문에 고통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다 큰 고통은 겪기 마련이죠. 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의도치 않은 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조차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사실 하늘이 다른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주려고 이렇게 시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통스럽거나 괴로울 때 맹자가 했던 이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나의 큰 고통은 앞으로의 내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그 고통을 벗어나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학파에서는 고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아닌 오직 현재에 직면한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말은 즉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과거의 일이 있다면 그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며,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는 어떤 미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현재 직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자신의 영혼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여러분들은 다 제각기 영혼의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현재 닥친 그런 고통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일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면 가차없이 마음을 꾸짖어라. 위로도 주지만 갑자기 채찍을 하네요. 그 정도의 일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내 마음이 뭔가 포기가 되고 힘들어 한다면 그때는 자신을 꾸짖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괴로움에서 해방되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모든 근심을 몰아내 버렸다. 왜냐하면 근심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인데,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통의 제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쓴 내용 중에 의미 있는 삶이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스토아 학파는 고통이 아예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갖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온전히 어떤 고통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토아 학파의 주장에 공감이 좀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은 근심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마음에 좀 콕 박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나의 마음을 조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고통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고통의 원인은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이 이번 학기 마지막 도덕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은 한 개만 들었고, 아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8일날 도덕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만약 들었다면 그 다음 단원인 희망 단원을 공부할 예정이고,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